안녕하세요. 네. KT 클라우드 디바스 스토리 세션을 발표하게 된 KT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팀의 우호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에서 KT 클라우드의 내재화 소프트웨어 개발 팀이 DB 애저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하고 런칭하고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DB 애저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해 보셨다면 아마도 여기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KT 클라우드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업데이트되고 또 때로는 정리되는 이런 과정들을 관찰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서비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서비스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기준 중에 하나로 관리형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안드립니다. 근데 관리형의 대척점에 있는 설치형이라는 거에서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설치형은 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에 대한 배포나 설치까지는 자동화 해주지만 그 나머지 과정은 고객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모델이 바로 설치형입니다. 그런데 관리형은 반대로 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의 이용 라이프 사이클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관리해 드린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의 관리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그 이용 시나리오를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관리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관리형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분리해 보자면 그 관리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 따라서, 즉 관리의 대상이 서버, 그 다음에 런타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IaaS, PaaS, SaaS, 그 다음에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그리고 옵저비리티 애저 서비스로까지도 더 세분화해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러한 관리형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러한 엑스애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런 리소스의 대부분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솔루션을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기술 검토하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노력, 그리고 뒤에서 이런 관련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노력 말이죠. 자, 그리고 눈을 잠깐 시선을 돌려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류 체인을 잠깐 살펴보자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또 오픈 소스 서비스를 위한 벤더 간에는 관계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존재하고요. 그 관계는 대체로는 상호 협력적이지만 때로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 역시 관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도전이라는 측면을 보자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라이센스를 좀 변경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몽고DB나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SSPL 라이센스와 같이 좀 라이센스를 엄격하게 좀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레디스 같은 경우에도 SSPL이 포함된 듀얼 라이센스 체계로 좀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응전으로 좀 보자면 주로 글로벌 CSP에 대한 반응인데요. 신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발의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가 변화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호환성 있는 대체 상품을 출시하는 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고DB에 대한 도큐먼트 DB, 또 일라스틱서치에 대한 오픈 서치 프로젝트, 또 최근에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벨키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글로벌 CSP의 지원 아래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글로벌 격전의 현장, 즉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활약하는 필드에서 케클의 디바스 팀과 같은 이런 소규모 대부 팀이 DB 애저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거친 바다 속에서 유연함과 끈기로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 물고기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저희 디바스 팀은 그동안 계속 생존해왔고 더 나은 DB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KT 클라우드가 딜리버리하고 있는 디바스 라인업입니다.
자, 디바스는 KT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관리형 서비스고요. 당연히 관리의 대상은 DB에 대한 이용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DB에 대한 사용자 시나리오의 전 과정을 서비스화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KT 클라우드 디바스의 타겟 DB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DBMS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데이터는 제가 dbengine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좀 발췌를 한 것이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디바스 관련된 강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지만 계속 유사한 결론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 파이 차트에서 보시면 뭐 데이터의 형태나 워크로드 용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그 파이 차트 점유를 보시면 가장 많이 선호하는 DBMS의 유형은 바로 RDB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 테이블을 보시면 RDB에 대한 그 인기도 순위를 리스트업한 것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탑 10에 대한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고 그 중에서도 일반 기업들이 백엔드용으로 오픈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DB는 MySQL, 그다음에 PostgreSQL, 뭐 MariaDB 이렇게 세 종이 계속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KT 클라우드 디바스의 타겟 DB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RDB, 그 중에서도 MySQL, MariaDB, PostgreSQL을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KT 클라우드 디바스는 관리형 서비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형 서비스를 위한 피처셋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처셋은 크게 공통관리 편의 기능 그리고 DB별 특화 요소라고 하는 두 가지 분류 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우선 공통관리와 편의 기능은 DB 엔진과는 무관하게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면 당연히 갖춰야 될 기능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UI 기반으로 편리하게 DB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파라미터 설정을 간소화해서 하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DB에 대한 특화 매트릭을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그다음에 DB별 특화 기능은 주로 뭐 고가용성과 부하 분산 구조를 DB 엔진과 연계한 오픈 소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ySQL 같은 경우에는 MySQL 네이티브한 InnoDB 클러스터 구조를 제공해드리고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PostgreSQL의 네이티브한 복제 구조와 또 궁합이 잘 맞는 PG 오토 페일러블라는 솔루션을 결합해가지고 HA 구조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고객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실 이제 전국 초중고 고등학생들의 AI 디지털 교육을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저희 DB 애저 서비스 라인업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 MySQL 그다음에 Redis 그리고 PostgreSQL이 골고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Redis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구조를 통해서 키를 샤딩 방식으로 분배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각 샤드마다 오토 페일오버 방식을 적용해서 장애 복구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DB 인스턴스별로 클러스터 구조를 만드셔서 고가용성과 이제 부하 분산을 보장받고 계시고 원격지 존 간의 데이터 복제와 스위치 오버에 대한 기능 역시 제공을 해서 존급 장애에 대한 대응 역시 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디바스 팀이 DB 애저 서비스를 빌드하면서 배우고 성장해온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리소스와 규모 안에서도 관리형 DB 서비스의 라인업을 늘리고 상용 서비스를 확장해 올 수 있었던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페이스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볼 예정이고요. 우선 첫 번째 페이스는 저희가 캐클의 이제 그 내지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처음으로 꾸려지고 관리형 서비스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스타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형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백엔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용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백엔드를 충실히 만들므로 인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하나 늘려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형 서비스를 하나 늘려나간 건 좋았는데 프로덕트별로 서로 다른 개발 그룹이 서로 다른 백엔드를 개발하다 보니 저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발 그룹 간에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 코드가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또 개발 그룹 간에 코드에 대한 공유가 활발치 않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덕트가 추가되면 전체 백엔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공통화 확장성을 고려해서 백엔드를 다시 디자인해보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DB를 관리형 서비스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 1에서 겪었던 레슨런들을 가지고 DB 도메인 안에서 DB 라인업을 통째로 담을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플랫폼, 익스텐서블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결심을 했고, 우선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 공통화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고 계실 이제 솔리드 원칙,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변경에 강하고 확장에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솔리드 원칙을 디자인 패턴을 도구로 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공통화와 유연한 확장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반복 작업이 예상되는 기능 항목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해당 기능을 모으고 결집시켜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참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DB별 특징을 구현해야 하는 구현체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방식, 그리고 서비스 로직은 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참조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DB 라인업을 추가할 때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큰 변경 없이, 즉 기존 서비스 로직에 큰 변경 없이 DB 라인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특수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벤트 기반의 느슨한 결합 구조의 MSA를 채택을 했는데요.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리소스를 제어하고 설정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앱에서부터 DB를 관련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각 도메인별 마이크로 서비스 앱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메시지 큐를 두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앱 간의 상호작용을 펍섭 기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이제 MSA 아키텍처에서 채택한 패턴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CQRS 패턴을 적용했는데요. 조회성 쿼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드 전용 마이크로 서비스 앱에서 담당을 하고, 트랜잭션 커맨드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 마이크로 서비스 담당이 처리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갔고, 그래서 리드성 요청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맨드성 요청에 대한 경합을 예방을 하고, 특히 이제 리드성 조회 요청이 많다라고 하면 리드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앱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구조 역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화 추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통해서 코드에 대한 재활용과 유연한 확장 구조는 배웠지만 여전히 RDB가 아닌 다른 도메인에 대한 프로덕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메인 확장을 고려해서 MSA 설계를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방향을 세웠고요. 그래서 DB 이외의 파스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으로까지 확장을 하면서 MSA 아키텍처 설계에서 파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통화와 특화 기능에 대한 경계를 재설정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파스 컴만 영역을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도메인별로도 중복과 상호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도메인을 예로 들자면 공통화 설계로 코드에 대한 재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 도메인별로 커먼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DB와 DB 이외의 파스 도메인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영역을 별도로 또 추가로 설정을 해가지고 세부 파스 도메인별로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를 통해서 상호 간의 변경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구현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MQ에 대한 변경이 DB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런 안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KT 클라우드 디바스 팀이 걸어왔던 여정을 요약해 보자면, 우선 결국은 확장 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디자인 측면에서의 지속적 개선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서비스 하나를 위한 백엔드를 충실히 구현했다가 DB 라인업을 통으로 담을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DB 도메인을 파스 도메인으로까지 확장해서 관리 플랫폼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저희에게는 배우고 도전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RDB 이외에 캐시나 MQ 등 다른 파스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과 설계에 대한 구현 경험은 축적했지만 기반이 되는 KT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이아스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앞선 세션에서 계속 들으셨던 KT 클라우드의 넥스트 아키텍처의 진화에 따라서 저희 디바스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을 살짝 보여드리는 것으로 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KT 클라우드의 디바스 빌더로서 저희는
그동안 축적한 스케일러블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경험을 통해서 KT 클라우드의 넥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강점을 인테그레이션 할 거고요. 또한 넥스트로의 전환과 진화 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대한 강점을 활용한 디바스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 네트워크를 통한 DB 연결성과 고가용성 구조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AM에 대한 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DB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수준의 이제 멀티 에이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멀티 에이지 대상의 단일 서브넷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멀티 에이지를 대상으로 한 고가용성 DB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화된 이아스를 활용한 오퍼링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인데요. 특히 이제 고성능 IOPS가 보장되는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옵션,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를 오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오퍼링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DB에 대한 특화 매트릭을 옵저빌리티로 수용해서 DB 자체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넥스트에 대한 강점을 포괄하는 것과 함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클래식과 넥스트를 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성 역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아키텍처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앱에서 넥스트를 수용하는 변경에 대한 개발을 거의 개발을 하고, 나머지 마이크로 서비스 앱에서는 그 변경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의 모노레포로 담아낼 예정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팀 안에서의 공통화와 코드 재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집된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을 앞서 이제 그 CI/CD 체계로 말씀드린 그런 단일 배포 체계를 가지고 환경별 속성만 달리해서 클래식과 넥스트로 같이 배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넥스트로의 확장을 효율성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넥스트로의 진화 과정까지도, 진화 계획까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그 소규모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서 다양한 DB 라인업을 데브옵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배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개발 리소스가 작으면 작은 팀일수록 사람을 지치게 하는 반복 작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아한 작업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사용자보다 먼저 고장 내보고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확장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현실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발과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확장하셔야 되는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캐클의 디바스 팀 스토리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